카이스트 AI 대학원 신진우라고 합니다. 사원 선생님께서 저번 달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 GPT API를 쓰는데 몇백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사실 언어 모델 연구하는 연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언어 관련된 태스크를 하는 연구실도 아니고요. 대부분 다 영상이나 아니면 음성 또는 그래프, 태블릿 다른 도메인의 연구들 많이 하는데 왜 저희 연구실에서 GPT 서비스에 그 몇백만 원을 썼는지 그런 말씀들을 드리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랭귀지 모델이 이런 챗GPT 같은 랭귀지 모델이 랭귀지 모델만의 이슈는 아니다. 어떤 전반적인 인공지능 분야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스캡티컬한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왜 인공지능이 당장은 물론 미래는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우리 회사는 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들 들어보면 물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하려면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우리 회사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을 못 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물론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다.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로 마침 또 어제 국방부에 연락 와서 국방에 어떤 인공지능이 쓰이고 싶은데 사실 국방에서 쓰기에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사고가 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쳐야 될 때 예를 들면 이게 테슬라가 이런 사고를 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걸로 해결되지 사실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어떤 논문을 보고 어떤 걸 구현하든 절대 그 논문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탑 엔지니어들이 정말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교하게 튜닝하고 이런 기술 이런 그 논문에 없는 약간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는 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지만 내가 항상 만들면 왜 그 맛이 안 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광학습이나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재미가 없다. 이런 또 컴플레인을 이런 실제 이런 게임 인더스트리 분들이 하시는 걸 많이 들었고요. 근데 챗 GPT는 왜 우리가 이렇게 열광할까 고민해 보면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가 제가 어저께 나눴던 대화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제가 챗GPT한테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누가 오래 더 사셨는지 물어봤고요. 물론 답은 맞았는데 이유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틀렸죠.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건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서브 퀘션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몇 살까지 사셨는데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몇 살까지 사셨는데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 했던 질문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도 맞았고 이유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았죠.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챗GPT에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챗GPT가 왜 이런 답변을 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변도 오래 사셨는지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해 주었죠.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는 챗GPT의 답변은 맞았지만 리즈닝이 틀렸기 때문에 그걸 제가 쉽게 이런 언어로 고쳤죠. 이렇게 수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는데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제가 아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챗GPT를 써보시면 챗GPT 시스템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뉘앙스가 조금만 달라져도 챗GPT가 다르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인간 같고 인간의 피드백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 같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챗GPT가 근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고 랭귀지 시스템을 부르는 이유는 사실 챗GPT가 이런 다이얼로그 챗봇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트레이닝이 됐는데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어떤 아무 문장이나 주고 이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네가 한번 맞춰봐 이런 문제를 정말 정말 수억의 제곱개만큼 많이 풀어서 이제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단지 적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도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의 대화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네가 리스폰스를 제너레이션 해봐 이런 어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랭귀지 모델들이 왜
이런 다른 AI 시스템에 비해서 각광을 받고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선 이런 랭귀지 시스템이 랭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 없다.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첫 번째 그 문제점, 이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문제점은 이제 사실 2020년도에 챗GPT의 그전 버전 GPT-3에서 이미 연구자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한 description, translate English to French.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프렌치로 translation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떤 취스를 너 translation 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GPT 그 언어 모델이 이거를 translation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학습하지 않은 아무런 태스크나 주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3년 전에 GPT-3라는 시스템이 보여줬고요. 이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거는 야, 우리 인공지능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풀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즈닝도 됩니다. 리즈닝이라는 게 단순히 답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퀘스천 앤서를 왼쪽에 있는 건 그냥 단순히 GPT한테 퀘스천과 앤서를 이렇게 약간 예제를 보여주고 너 이런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해봐 이렇게 한 게 이제 왼쪽이고요. 근데 답이 틀렸죠? 답이 틀렸습니다.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은 예제를 줄 때 약간은 좀 뭔가 그 답을 이루기 위한 유도 과정을 좀 알려주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답이 맞을 뿐더러 유도 과정까지 왜 이렇게 추론했는지까지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작년에 어떤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여기 보시면은 Let's think by step. 그러니까 그냥 답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단어, 요 문장 하나를 이제 추가해 주면 이 GPT가 리즈닝을 할 수 있다. 언어 모델 리즈닝을 할 수 있다라는 파인딩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연구자들이 요즘 언어 모델이 단순히 그냥 메모라이제이션에서 답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리즈닝 캐퍼빌리티도 가지고 있지 않냐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제가 그냥 인터넷에 많이 도는 그냥 삼행시를 이제 그 GPT로 가르치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신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하면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삼행시가 아니라 그냥 시인가요? 아니면 GPT가 반성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은 시와 삼행시를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예, 인정을 합니다. 예, 인정을 하고 제가 삼행시를 가르쳐 드리면 그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뭐 그렇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행시를 예제를 좀 주고 이제 삼행시를 이제 가르쳐 주면 그제서야 이제 삼행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오류나 버그 같은 것도 쉽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챗GPT는 그냥 랭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복잡한 그런 우리가 뭐 이런 컴퓨터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려고 해도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성해주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주면 복잡한 코드도 생성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코딩을 할 때도 저희가 그냥 언어만 알면 된다는 거고 이것도 한 가지 예인데 챗GPT가 뭐 약간 사람 같다 뭐 이런 예제인데요. 제가 챗GPT에게 2 더하기 5는 뭐냐 물어봤더니 7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8이라고 얘기하는데 넌 왜 7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제 인정합니다. 와이프가 항상 맞는 것 같다, 맞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을 실제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약해 보면 챗GPT가 왜 저희가 기존 AI 시스템과 다른 점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어쨌든 챗GPT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챗GPT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물어봤는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리즈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챗GPT를 우리가 교육시킬 수도 있고요. 버그가 있다면.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해서 랭귀지 이상의 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언어 모델이니까 그렇지 않겠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게 언어 모델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왜 언어가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중요한지는 사실은 뭐 저희도 애가 지금 10개월 됐는데요. 아직 대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기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상당히 리미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가 답한 내용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학습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강아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인텔리전스가 를 학습을 하려면 정말 어떤 인텔리전스든 그게 뭐 우리의 시각에 대한 인텔리전스든 청각에 대한 인텔리전스, 어떤 인텔리전스든 간에 저는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우리는 하고 있다, implicitly.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언어 모델의 발전은 결국 뭐냐면 언어를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근데 그 능력이 결국은 모든 인공지능 그 시스템에 다 수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영상 인식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이 초반에 이제 화제가 될 때 항상 이제 딥러닝 설명하시는 뭐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원래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를 딥러닝이 등장하기 전에 못했는데 딥러닝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트레이닝 할 때 보통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냐면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학습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1,0이야, 얘는 0,1이야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주고요. 그리고 실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1,0에 가까우면은 개구나, 0,1에 가까우면 고양이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그 기계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학습할 게 아니라 얘한테 직접적으로 야 얘는 그레이 캣이야, 얘는 브라운 독이야라고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이펙티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가 2021년도 오픈AI,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같은 회사 오픈AI에서 클립이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학습됐냐면 단순히 그 아까 그 개나 고양이를 0,1, 1,0 이렇게 학습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얘는 이런 이 이미지는 어떤 고양이야, 이런 이 이미지는 어떤 개야, 그거를 언어 모델과 그 영상 모델 같이 혼용해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프라이징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왼쪽 결과는 기존 시스템의 결과고요. 그 이미지넷, 레즈넷 102는 기존 시스템의 액큐러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넘버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좋은 거고, 오른쪽 지로샷 클립은 이제 그들이 제안한 액큐러시고요. 보시면 여기 나오는 그림들이 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근데 바나나의 형태가 아주 다르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있는 바나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바나나이기 때문에 학습 인식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바나나긴 하지만 스타일이 많이 틀리죠. 예,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은 이제 액큐러시가 확 낮아지는 반면에 언어를 이해한 이런 그 영상 시스템은 액큐러시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로버스티.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바나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실은 글로는 배울 수 있거든요. 바나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글을 이해하고 영상 태스크를 한다는 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첫 번째 보여주고요.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런 바나나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바나나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바나나에 대한 언어적인 디스크립션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도 그거에 해당하는 언어적인 디스크립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챗GPT에서 우리가 뭐든 물어보면 답을 해주듯이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인식 모듈이 필요하든 그거에 대한 언어적인 디스크립션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모듈을 준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가능성을 첫 번째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2002년 전에 있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런 단순히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조금 더 복잡한 영상 태스크도 이런 데이터 없이, 다시 말해서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그런 웹에서 크롤링된 이런 강아지 사진을 나는 뭐 이런 그라스나 캣이나 더그나 아더스나 이런 클래스나 월드 랭귀지 디스크립션만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죠. 마치 그 어떤 이 픽셀은 이제 더그에 해당하는지 그라스에 해당하는지 뭐 캣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도 아닌지, 이런 약간 일종의 지로샷, 한마디로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도 이런 뭐 그냥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그멘테이션도 랭귀지 디스크립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또 아까 그 랭귀지 모델링 리즈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랭귀지 모델링을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AI 모델은 리즈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단순히 이런 사진을 보고 AI 모델이 골드피쉬라고 판단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내가 골드피쉬라고 판단했는지 그거에 해당하는 이런 다양한 랭귀지
기반의 근거들을 제가 제시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근거들을 보고 사람이 맥센스하면 이걸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랭귀지 모델을 이해하는 영상 시스템은 우리가 쉽게 고치거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챗GPT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한 가지 예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y?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가 왜 엄브렐라를 들고 있어? 하면은 첫 번째 대답은 틀립니다. It's rain. 그러니까 얘가 비가 와가지고 엄브렐라를 들고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그 전에 조금 이 영상에 대한 좀 다른 좀 쉬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어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현재 뜨겁다. 현재 이런 답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다시 제가 물어보면은 제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마치 우리가 스무고개 풀듯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How is the weather like? 이런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나는 이런 VQA 시스템을 풀고 싶은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약간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브 퀘션들 네가 한번 만들어봐 했을 때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그거를 이제 이 영상 시스템에 물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더 좋은 답을 내놓을 수 있다. 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밑에 결과도 약간 비슷한 이런 식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AI 모델은 이렇게 정답이 틀리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맞게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고 마치 챗GPT가 하는 거 똑같이요. 이런 AI 모델 특히 요즘 가장 화제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써서 제너레이션 이미지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텍스트들이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런 영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영상을 만들 때 과거에는 다양한 뭐 수준의 그런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아티스트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했다면 지금 단순히 그냥 언어만 가지고도 이런 AI 기술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도 아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 연구는 아니고요. 이제 왼쪽에 어떤 텍스트를 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를 주면 왼쪽에 있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디오 생성 기술은 아직은 좀 더 가야 할 길이 있지만 또 약간 뭐 그래도 놀라운 부분은 오른쪽 프롬프트 같이 꽤 깁니다. 꽤 긴 이런 다양한 스토리의 프롬프트를 줬는데도 약간 왼쪽 그림과 같이 일종의 약간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는 비디오가 나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발전을 하면 정말 우리가 소설을 주고 그냥 그 소설에 맞는 영화를 생성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글 리서치에서만 이런 비디오 생성 텍스트 투 비디오 제너레이션 하는 팀이 최소 7팀 이상 있다.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모든 빅테크들이 요즘 이런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한 내용인데요. 이런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 투 이미지랑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이런 3차원 영상도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언어와 그거의 언어 모델과 영상 이미지만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결국 언어 모델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모델은 실제로 내가 3차원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도 이런 3차원 태스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나온 연구인데 이제 단순히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나 영상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음악을 제너레이션한 결과인데 아마 찾아보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실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뮤직에뿐만 네. 그리고 심지어 요즘 텍스트를 주고 그거에 텍스트에 해당하는 몰리큘 제너레이션을 하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물질이나 신소재를 개발하고 싶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다양한 짓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몰리큘에 대한 그런 텍스트 디스크립션만 줘도 이런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고요. 심지어 사실은 어떤 타스크도 사실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작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랭귀지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 그리고 태블러 데이터 어떤 데이터든 간에 사실은 랭귀지 모델 통해서 이렇게 랭귀지로 변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랭귀지 모델 통해서 그 태스크를 시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랭귀지 모델의 5가지 장점을 다 임플로이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상당히 심플하고요. 저희 연구실이 랭귀지 연구실은 아닌데 언어 처리 태스크를 하는 연구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GPT나 언어 모델을 활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랭귀지가 단순히 랭귀지 챗봇만의 이슈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General Purpose AI, Human Level AI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다양한 AI 분야에 수요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제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